네, 자 이렇게 BTS 박형진이 멤버 중 처음으로 군에 입대하면서 군백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입소하는 현장을 함께 보셨고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BTS 멤버 중 맏형진이 결국 오늘 현역으로 입대를 했고요. 저희가 진의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차량이 이제 들어서는 모습은 저희가 봤습니다. 뭐 전해드렸던 대로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좀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하셨듯이 워낙 글로벌 팬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팬들이 이 군부대 앞에 몰린다고 하면은 혼잡스러운 상황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국 방탄소년단은 이제 평소에도 민폐를 끼치는 걸 굉장히 삼가해 왔기 때문에 네. 사전에 최대한 이제 별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진도 역시 최대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행사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행사하는 건 아니고 잠시 인사를 하고 가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네. 굉장히 많은 팬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공언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이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군과 지자체 쪽에서도 안전사고를 우려를 해서 경찰 기동대도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 입대하는 아이돌을 격려하고 싶은 팬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해외에서 또 경기도 연천까지 찾아온 외국 팬들도 있었더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방탄소년단 팬덤인 아미를 좀 약간 간과하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미 자체적으로 많이 찾아가지 않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인과의 약속을 또 팬 차원에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이제 일부 팬들은 멀리 해외에서 찾아오긴 했지만 그 규모는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 새로운 팬덤 문화를 또 세계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것이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의 가치를 세계에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뭐 BTS 진이 입대하는 그 장면은 보지는 못했지만 진이 이제 셀카를 하나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삭한 그렇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뭐 생각보다 귀엽다라는 글도 함께 썼는데 뭐 팬들을 조금 안심시키려는 의도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끝까지 팬 서비스를 하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K-팝의 특징은 철저하게 팬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별도 행사를 군부대 앞에서 안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습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사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공개를 하고 투명성 있게 교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SNS를 통해서 의연하게 머리를 깎고 입대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화제가 많이 됐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남성다움이 물씬 풍겨났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RM을 좀 더 좋아했었는데 이제 좋아하는 대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입대를 하게 되면 2024년 여름에 제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입대 후에는 어떤 일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현역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6월 12일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군대 생활은 참 안 가는데 남의 군대 생활은 빨리 간다. 그래서 팬들의 입장은 아마 굉장히 더디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5주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입소대대라는 데서 약간의 이제 시를 이제 지체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사단 이제 직할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며칠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쯤 되면 자대 배치를 받고 이 자대에서 군 복무를 한 다음에 2024년 6월 12일 날 전역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연천 소재 육군 신교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교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봐도 팬들이 이제 거의 다 해산을 한 것인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왼쪽 화면으로는 지금 다른 입대하는 장병들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산을 했지만 팬분들의 이제 큰 관심이라고 하면은 군인 신분이 되더라도 어떤 공익적인 대외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그런 데서 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있을 텐데 공익적인 행사에서 앞으로
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방탄소년단이 입대를 하게 되면은 네. 대외적인 행사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외적인 행사 활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군 뮤지컬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음악 공연, 흔히 말해서 이제 콘서트 같은 형식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음악 공연 같은 경우는 크게 또 두 가지 유형일 수 있는데 국내 활동이냐 이제 국외 활동이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외 활동보다는 국내 활동이 더 많을 수 있고요. 국외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있다 보니까 좀 기회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또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이 조장돼야 되는데요. 이 세계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아마 소속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어떤 무대로서의 어떤 수준이 있기 때문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군에서의 공연은 공통점이 있는데 자발적인 의사에 따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자발성이 좀 덜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무대 공연이나 뭐 뮤지컬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 또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오디션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지형 속에서 과연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무대를 어떤 수준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지켜보거나 또 지원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멤버들의 입대도 이어질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RM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RM 역시 입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거든요. 다른 멤버들의 입대 시기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RM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 좀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뭐 제이홉이나 슈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소속사는 지금 2025년 완전체 활동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서를 본인들의 의사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2024년 초까지 네. 모두 다 연이어서 입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2025년 끝 무렵에 완전체가 가능할 수 있고요. 다만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일단 절반이 먼저 입대를 해서 2025년에 절반이 다시 복귀를 해서 완전체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나머지 또 절반이 입대를 해서 2026년이나 2027년에 돌아와서 활동하라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의 지금 입장은 좀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가장 막내인 정국이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은 입대를 해서 돌아오면 2029년이거든요. 근데 2029년은 좀 늦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앞당겨 가지고 연이어 동반 입대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시 돌아오는 입장 이런 이제 시나리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번에 BTS 군 입대 문제와 관련해서 병역법 특례 개정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여러 가지 논의도 됐었습니다. 지금 뭐 대중문화예술인들한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그런 개정안들 아직까지는 계류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 중에 유독 대중예술인들, 특히 음악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대중 가수들이 좀 굉장히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더구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워낙 세계적으로 큰 업적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특례라는 관점에서 좀 이번에 제대로 적용을 받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이제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다만 한편으로는 좀 그 구체적인 규정에서 봤을 때 해외의 그런 차트 혹은 수상만으로 병역 특례를 이제 받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왜냐하면 국가 간이나 국제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어떤 그런 무대인데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빌보드 차트나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사적인 기업에서 수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공공성이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계류되었던 법안에서는 그러면 국가에서 훈포장을 받았을 때 병역 특례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훈포장을 받은 지금 아이돌 그룹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획사에서는 아니 20대 혹은 10대 후반의 그런 뮤지션들이 과연 정부의 훈포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상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이나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법안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마무리 좀 기대하고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청춘들이 자기의 특기 적성을 살려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진해 입대로 BTS가 본격적인 군백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가 없는 하이브가 어떻게 이 시기를 채워나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한
소속사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 부분이 우리 K-팝 전체의 어떤 브랜드 가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점이 됐던 것이 너무 방탄소년단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K-팝의 상황은 3세대에서 4세대 아이돌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후배인 TXT 같은 경우도 안착하고 있고 또 뉴진스 같은 새로운 신예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세븐틴 같은 그런 아이돌 그룹도 활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소속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세대로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변화됐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완전히 해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인 같은 경우도 신곡을 발표를 하고 개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군 입대를 해서도 국내 활동이나 국외 활동에서 자기가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새로운 시범과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동료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개별 활동으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수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이렇게 5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또 그래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미에서도 3개 부분의 수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팝듀오 퍼포먼스 상에도 올랐고 또 올해의 앨범 상에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 복무를 하고 하는 의무를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미 후보까지 올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팝듀오 퍼포먼스에서는 굉장히 수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콜드플레이와 같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영국과 한국의 어떤 연합이라는 점에서 또 신구 세대 9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콜드플레이와 또 지금 21세기 방탄소년단이 협업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굉장히 수상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 군 복무의 약간의 어떤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BTS의 군백기가 좀 K-팝 시장 저희가 전반으로 좀 시야를 확대해봤을 때 이 K-팝 시장 전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체가 아니고 개별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돌 그룹 하면 편견 아닌 편견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7년차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차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 해체하거나 이제 불화에 시달리는 것인데 이 방탄소년단은 이미 9년차, 10년차가 된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예술적 역량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자기가 노래를 작곡하고 이제 작사하고 프로듀싱하고 예술적인 자질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획형 아이돌이 아니라 실력이 충분해서 개별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K-팝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미흡함을 방탄소년단이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군백기는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SNS 시대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 하더라도 인생의 무덤이 아니고 끊임없이 관련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그런 입대 그리고 군 생활은 우리 K-팝 아이돌 그룹한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격려가 필요하고 또 그 후배들도 지금 방탄소년단의 사례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획형 아이돌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성장해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TS의 빈자리를 이제는 또 어떤 아이돌이 채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세대에서 4세대 아이돌로 이렇게 활동의 폭을 높였다. 그리고 사실은 국내 팬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4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해외 투어 공연을 하는 4세대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K-팝이나 공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에는 남성 아이돌만이 아니고 여성 아이돌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트와이스에 이어서 지금 블랙핑크 같은 또 영미권에서 폭풍적인 선호도를 자랑하는
그런 걸그룹도 있고요. 최근에 또 르세라핌이라든지 아니면 뉴진스와 같은 새로운 또 신예 아이돌 여성 그룹들이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성이 좋아하는 여성 걸그룹 이 트렌드의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 K-팝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에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BTS 맏형 진해 군입대 그리고 K-팝 시장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